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신호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 지표와 실적들을 좀 전망을 해보고 또 이것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의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2%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7% 증가했고요. 2012년에 연간 소매 판매 증가율은 5.2%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의 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지표 호조는 새해부터 시작되는 세금 인상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2013년이 오기 전에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미리 구매하고자 소비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됐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사회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뉴욕 제조업 경기는 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7.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가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전망치 마이너스 2.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마이너스 7.3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지수가 기준치인 0을 6개월 연속 밑돌았다는 것은 미국 제조업 경기 회복의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시사해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간밤 발표된 경제 지표들 예상 밖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떠한 지표들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전미 주택건설협회의 주택가격지수, 12월 주택작공과 건축 허가 건수 등 제조업이나 소비, 주택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진 지표들의 공개가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선행성을 갖는 지표들의 경우에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개선 신호가 나온다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정된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대우증권의 허재환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경제 회복을 주도를 한 것이 바로 주택 경기였고요. 재작년에 미국 경기 회복을 주도를 한 것이 바로 제조업 경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지금은 소비와 세금과 관련된 증세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제조업이나 주택 지표들은 이전에 좋았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미 기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보셨습니다. 올해 1분기 재정절벽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좀 가늠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 주는 좀 흐름이 좋은데요. 향후 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개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와 건설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신규 주택 매매가 연 환산 기준 37만 7천 가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는 전월 수정치인 36만 1천 가구보다 4.4% 늘어난 수준입니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도 24만 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9%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금융위기 전인 2005년 6월만 해도 11월 수치의 4배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미 주택 시장에서 판매와 건설이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택 지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꾸준한 개선 신호를 나오는 쪽이 네. 바로 이 주택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표들은 좀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네,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 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향후 고용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한 109.01을 기록했는데요. 3개월 연속으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 관련 8개 세부 항목을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로 단기간 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직 소비 부분은 취약한 모습인데요. 미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5.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지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대우증권의 허재환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재정 절벽 이슈가 일단은 좀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2월 중순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주택 가격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고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주택 시장과 관련된 실물 지표들이 좋아진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크레딧 사이클이라든가 대출 증가율이라든가 또 민간 소비의 어떤 심리 측면에서는 2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표는 긍정적이나 유럽 지표는 아직 실물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다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으로 봐야 할까요? 대우증권의 허재환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대외 경제에 따른 어떤 수출의 영향력이 막대했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도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서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초점 자체가 대외 부분에서는 약간 내수 쪽 그리고 어떤 건설과 같은 SOC보다는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국은 대외 경제에 굉장히 밀접히 연동이 되어 있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표들을 다 봐야겠습니다만 이 중국이라든지 유럽 지표가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적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발표된 실적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건설업체 레너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했는데요. 레너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56센트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주당 44센트를 상회한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인 16센트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레너는 4분기 주택산업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며 사상 최저 수준인 모기지 금리를 바탕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관심, 금융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금융주 실적이 대거 발표됩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이번 주 발표되는데요. 미국 금융업종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는다는 점에서 미국 실적 시즌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금융주들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 금융업종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2.1%임을 감안할 때 금융이 전업종 실적 개선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허재한 이코노미스트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지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게 나올 여지보다는 나쁘게 나올 여지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있을 재정적 이슈들 때문에 1분기 어떤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확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수록 이것들이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4분기 실적은 반영됐다고 보셨고요.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개선 기대감이 중요한데 미국은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중 기대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허재환 이코노미스트 꼽아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금융업체들, 특히 은행들, 미국 은행들의 실적들은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금융 부분의 실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분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상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그리고 가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어떤 둔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 이후에 미국의 QE4와 더불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은행들의 실적이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제조업 경기에 비해서 좀 실적들이 좋게 나온다라는 어떤 확인이 될 경우에는 사실 국내 은행들은 사실 미국의 은행들과 유럽의 은행들과는 상당히 경쟁 구조도 다르고 상당히 좀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걸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처럼 좋게 나타날 경우 2분기 이후 미국 경기 개선 기대해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 개선과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 형성되고 있는데요. 큰 기대감보다는 부문별로 개선 신호를 감지하고 업종별로 수혜 가능성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지표와 실적들 전망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대우증권 허재환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